청소년을 위한 그림의 시간. 화가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표현했을까요? 두 번째, 화가의 시선. 인상 전후 화가들. 드가, 스타, 무대 위에 발레리나. 발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아하게 손짓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모습이 떠오르죠. 역동적이고 다양한 몸짓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춤인 발레의 아름다운 순간을 화폭에 담은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입니다. 그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인 발레에서 영감을 받아 무수히 많은 작품을 남기며 발레리나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광을 캔버스에 담을 때 드가는 공연장이나 연습실을 찾아다니며 발레리나들이 연습하는 모습과 공연 후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무대 위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무대 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화폭에 담았죠. 드가의 캔버스 안에서 발레리나들은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풍경 속에서 변화하는 빛이 아니라 움직임에 주목하고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한순간을 포착해 그리는 드가의 화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르누아르, 피아노 치는 소녀들. 피아노 치는 소녀들은 르누아르의 진주빛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 릭상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그린 것입니다. 오랜 무명의 시기를 겪고 이때야 비로소 인정받는 화가가 된 르누아르에게 프랑스 정부로부터의 작품 의뢰는 중요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르누아르는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없이 고치고 또 고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르누아르는 비슷한 모습의 그림을 5점 그렸는데 그중 한 작품이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 다른 작품은 오랑주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부유한 가정의 소녀들이 평온하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림 속 소녀들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집안의 분위기 역시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을 따뜻하고 섬세한 터치로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인상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주제를 벗어나 작품 속에 생생한 삶의 활력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슬레, 모레의 교회. 시슬레는 모네, 르누아르, 드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그들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고전주의를 던져버리고 자연에서 배우자며 화가들을 야외로 끌고 간 화가가 바로 시슬레입니다. 시슬레는 화창한 날씨와 선명한 빛,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주는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순수한 풍경 화가이자 인상주의자였던 그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마을에 살면서 풍경화를 그리는데 몰두했습니다. 다른 인상주의 풍경화와 달리 시슬레의 그림은 산뜻하면서도 진지합니다. 시슬레는 하늘과 빛에 따른 물빛의 변화를 특히 주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슬레는 모네의 그늘에 가려져 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그린 빛과 풍경은 사후에 인정을 받았고 고요한 풍경화처럼 조용하게 인상주의 화가로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폴 시냐 아비뇽의 교황청. 아비뇽의 교황청은 프랑스 신인상주의 화가 폴 시냐이 그린 작품입니다. 폴 시냐은 화가인 동시에 건축가이자 뛰어난 선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배를 타고 나가 햇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색을 관찰했고, 겨울처럼 밖에서 자연을 관찰하기 힘든 시기에는 화실에서 그동안 그린 스케치들을 완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같은 점묘법을 사용했던 쇠라와 다른 점은 신약이 쇠라보다 자유롭고 따뜻한 구성과 색채를 구사했다는 점입니다. 신약은 팔레트에 섞지 않은 물감의 색점을 캔버스 위에 찍어 나란한 색채가 관람자의 눈에서 혼합되게 함으로써 순수하고 밝은 화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과학적 점묘주의에서 나중에는 쇠라의 점묘보다 큰 점을 이용한 모자이크풍의 묘사법으로 변화했는데, 풍경 화가로 각국의 바다 풍경, 특히 프랑스 각지 해양의 풍경 그림에 특색 있는 작품이 많습니다. 세잔,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세잔이 법관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세잔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세잔의 열정에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세잔을 파리로 유학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잔의 파리 유학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작가들에 비해 기교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잔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기법을 찾아갑니다.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세잔이 활동하던 시기는 사실적인 묘사를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잔은 기존의 원근법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형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사물의 구조와 형태를 단순화하여 기초적인 원통, 뿔, 부 등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세잔은 사과와 오렌지 같은 과일 정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정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면서 자신만의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잔은 대상을 단순히 베껴 그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상의 구조를 창조했습니다. 피사로, 이탈리아 거리, 아침, 햇살. 카미유 피사로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세잔과 고갱이 스승이라 할 정도로 인상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작가입니다. 피사로는 풍경화의 깊은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풍경화를 그리고 있을 즈음 인상주의 화풍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그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피사로 역시 야외에서 빛의 변화를 파악하며 다양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후에 도시의 모습을 담은 연작을 그리기 전까지 집과 자연, 들에서 일하는 농부 등을 주제로 많은 풍경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만의 화풍을 발전시켰고, 특히 세잔과 함께 인상주의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풍경 화가로 활동하던 피사로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는
거친 바람을 피해 호텔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높은 층의 호텔에서 내려다보며 거리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때 도시의 거리 풍경을 연작으로 그리게 됩니다. 피사로의 작품은 따스한 온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상주의 이론과 전묘법의 영향으로 섬세하게 색을 표현했습니다. 로트렉, 물랭루지에서의 춤.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은 프랑스가 정치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를 누렸던 벨 에포크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화단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이한 행동과 스캔들로 손가락질받던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화나 포스터 작품은 현대의 광고와 같은 디자인의 포스터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프랑스 남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는 10대 때 겪은 몇 번의 사고로 인해 키 154cm로 성장이 멈췄고 다리뼈를 크게 다쳐 평생 지팡이를 짚고 불편하게 걸어야 했죠. 그래서 그는 귀족들의 여가 생활인 승마나 사냥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죠. 그는 귀족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싫어해서 귀족의 삶을 관찰하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 특히 대도시의 밤문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서커스와 광대, 운동 경기, 공연 예술가 등을 즐겨 그렸는데 특히 물랭루즈라는 무도장의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아름다운 모델의 외면을 그리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욕구 표현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거리의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뭉크, 절규. 에드바르 뭉크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절규는 여러 매체에 등장하고 수없이 패러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죠. 어린 시절 뭉크는 매우 병약했고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도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에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늘 따라다녔죠. 이 작품은 뭉크가 실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은 마치 핏빛을 연상시키고 그 아래 이어지는 검푸른 해안선의 대조로 불안감이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앞의 다리에는 온몸으로 불안을 표현하며 절규하는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눈에 띕니다. 이 남성의 절규를 통해 인간의 불안과 고통을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했죠. 뭉크는 파리에서 고흐와 고갱의 작품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삶과 죽음, 사랑과 관능 등의 주제에 크게 공감했고 그림이 자신의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해준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삶과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담은 생의 프리즈라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절규입니다.